GTP4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로 합격했습니다. 알파지오메트리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준 문제를 풀어요. 클로드는 소설을 씁니다. 인류가 2000년 동안 고급 지능이라고 부르던 것들을 기계가 5년 만에 장악했어요. 논리수학 끝났습니다. 언어 이미 졌어요. 공간지능 CAD 소프트웨어가 건축가보다 정확해요. 음악 AI가 히트곡을 만듭니다. 2030년 인간에게 나눌 지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직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당신 자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은 알고리즘 이후 시대에 살아남을 지능과 사라질 지능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맥킨지가 2025년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논리수학 지능 기반 직업의 73%가 AI로 자동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법률 리서처, 데이터 분석가, 심지어 프로그래머까지 여기 포함되어 코딩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이 이미 코드의 40%를 자동 완성하거든요. 5년 후엔 80%가 될 겁니다. 그럼 프로그래머는 뭘 하냐고요? 나머지 20% 손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20세기 엘리트 지능이 21세기 상품이 됐습니다. 논리수학으로 먹고 살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IQ 높다고 자랑하던 시대도 끝났고요. 이제는 기계가 IQ 200짜리보다 계산을 더 잘해요. 언어 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은 이미 구글 번역이 인간을 이겼고 문서 요약은 GPT가 더 빠릅니다. 보고서 작성도 AI가 더 정확하고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법률 회사들이 계약서 검토에 AI 쓰는 비율이 68%래요. 변호사 1년 차가 하던 일을 기계가 3분 만에 끝냅니다. 그럼 변호사는 뭐 하냐고요? 고객 설득하고 배심원 감동시키고 상대 변호사랑 협상하는 일만 남았어요. 결국 감정지능과 대인관계지능만 필요한 거죠. 공간지능도 위태로워요. 건축 설계는 CAD 소프트웨어가 인간보다 정확하고 3D 모델링은 AI가 더 빠릅니다.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만든 AI는 건축가가 조건 입력하면 100가지 설계안을 10곳 만에 뽑아내요. 인간 건축가는 한 달 걸려서 3개 만들거든요. 그럼 건축가는 뭐가 남았을까요? 클라이언트 취향 파악하고 현장 인부들이랑 소통하고 예산 협상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대인관계 지능이 핵심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떤 지능이 살아남았을까요? 3가지 영역입니다. 대인관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그리고 창의 더하기 감정 더하기 실존 지능의 조합이에요. 왜 이 3개냐고요? AI가 아직 못 따라오는 영역이거든요. 대인관계부터 볼까요? 기계는 데이터를 읽지만 맥락과 뉘앙스는 못 읽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 표정 보고 전략 바꾸는 거, 갈등 중재할 때 분위기 읽고 타이밍 잡는 거, 이런 건 여전히 인간 전유물입니다. 팀 빌딩할 때 누가 누구랑 잘 맞는지 감지하는 능력, 고객 불만 들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 이게 다 대인관계 지능이에요. 기계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순 있지만 진짜 미안해하진 않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죠. 2023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연구했는데 AI 시대에 연봉이 오른 직업 1위가 뭐였을까요? 상담사였어요. 심리 상담, 커리어 코칭, 인생 멘토링 같은 거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기계한테는 속마음을 안 털어놓거든요. 2위는 영업이었습니다. 비수월 비영업, 부동산 중개, 보험 설계사 같은 거요.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만드는 일은 AI가 못해요. 3위는 팀 매니저였고요. 사람 관리하는 능력은 아직도 귀하다는 겁니다. 신체 운동 지능도 방어선이에요. 로봇 손은 아직 외과 의사를 못 이깁니다. 다빈치 로봇이 수술 보조는 하지만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해요. 예상 못한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이건 수만 시간 손으로 익힌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재료 손질하고 불 조절하고 맛보고 간 조절하는 건 아직도 인간이 압도적이에요. 미용사, 마사지사, 물리치료사도 다 신체운동 지능이 핵심입니다. 기계가 따라오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3번째 방어선이 제일 흥미로워요. 창의지능 더하기, 감정지능 더하기, 실존지능의 조합이에요. AI는 패턴을 학습하지만 새로운 질문은 못 만들어요. GPT한테 기후위기 해결 방안 10가지를 물으면 훌륭한 답을 줍니다. 근데 인류는 왜 기후위기를 막으려고 하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은 못 던져요. 이게 실존 지능이에요. 의미를 묻는 능력 말이죠. 예술가들도 살아남습니다. AI가 그림 그리고 음악 만들지만 관객을 감동시키는 건 별개거든요. 2024년에 AI 그림이 미술 공모전에서 1등했다는 뉴스 봤죠? 근데 그 작품이 미술관에 걸렸을 때 사람들 반응이 싸늘했대요. 기술적으론 완벽한데 감동이 없다는 거였어요.
기계는 아름다움을 만들지만 의미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지능이 등장했어요. MIT 미디어랩이 만든 개념인데 기계 협업 지능 MCQ라고 부릅니다. AI를 도구로 쓰는 능력 자체가 새로운 지능 영역이 됐다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죠. GPT한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지차이예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AI 출력을 검증하는 능력, 인간 작업과 기계 작업을 적절히 분할하는 설계 능력, 이게 다 MCQ입니다. 2028년 채용 공고엔 이렇게 쓰일 거예요. IQ 120, EQ 110, MCQ 130 이상. 기계와 춤추는 인간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변화가 시작됐어요. 구글이 2024년에 채용 기준을 바꿨는데 코딩 테스트 비중을 50% 줄이고 협업 능력 평가를 2배로 늘렸대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부터 신입 사원 교육에서 AI 활용 능력을 필수 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엑셀 교육 시간을 줄이고 코파일럿 활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고급 인지 능력을 장악하자 오히려 원시적 지능의 가치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드는 목공, 얼굴 보며 듣는 상담, 숲에서 명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다시 인기를 끌고 있어요. 2025년에 하버드 MBA 필수 과목에 감정지능과 실존적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경영대학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고요? 숫자는 AI가 다 계산해주니까 인간 CEO는 의미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도 재밌어요. 2024년에 도쿄대학교가 입시 제도를 개편했는데 수학 문제 난이도를 낮추고 대신 에세이 비중을 2배로 늘렸대요. 근데 여기서 글쓰기가 뭐냐면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에요. 결국 감정지능을 측정하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아직도 수능에 수학 비중이 높지만 기업들은 이미 변했어요. 삼성전자가 2023년부터 채용에서 창의성 평가를 추가했고 네이버는 협업 능력 테스트를 필수로 넣었어요. 현대자동차는 면접에서 AI 시대 당신의 역할은? 이라는 질문을 던진대요.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죠. 기업들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논리수학 천재는 이제 필요 없고 기계랑 협업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2030년 예측을 해볼게요. 회계사의 80%는 AI로 대체됩니다. 기자도 단순 사실 보도는 AI가 쓰고 인간 기자는 탐사 보도만 합니다. 법률 리서처는 거의 사라지고 주니어 변호사 수요도 70% 줄어들 거예요. 데이터 입력 담당자, 전화 상담원, 은행 창구 직원, 이런 직업들은 2030년엔 거의 없어질 겁니다. 반대로 간호사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환자 손잡아주고 불안 달래주고 가족들 상담하는 일은 AI가 못하거든요. 유치원 교사, 영업사원, 요리사, 미용사, 운동 트레이너, 상담사, 이런 직업들은 오히려 연봉이 올라갈 거예요.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어요. AI 윤리 감독관, 프롬프트 디자이너, 인간 AI 인터페이스 설계자, 감정 데이터 분석가, 이런 거요. 2028년엔 이런 직업이 대학 전공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여러 지능을 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논리수학만으론 안 돼요. 논리수학 더하기 감정 더하기 대인관계, 이런 식으로 섞어야 합니다. 단일 지능 시대는 끝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계가 못하는 걸 훈련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감정 조절, 신체 감각, 이런 거요. 봉사활동 가서 낯선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명상하면서 자기 감정 관찰하세요. 두 번째, AI 활용법을 배우세요. GPT 쓰는 법, 미드저니 쓰는 법, 코파일럿 쓰는 법, 모르면 2030년엔 문맹이 됩니다. 세 번째, 복수지능 조합을 만드세요. 한 가지만 잘해선 안 돼요. 최소 3개 이상 섞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에 의사가 한 명 있는데 2024년에 AI 의료 진단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위기를 느꼈대요. 그래서 환자 상담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코칭 받고 심리학 공부하고 경청 기술 배웠어요. 그 결과 환자 만족도가 올라갔고 병원에서 VIP 담당 의사로 승진했습니다. AI가 진단은 하지만 환자를 안심시키고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건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의학 더하기 대인관계 더하기 감정지능으로 살아남았어요. 또 다른 사례도 볼까요? 그래픽 디자이너 친구가 미드저니 같은 AI 도구가 나오면서 일감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브랜드 전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AI한테 이런 느낌으로 로고 만들어줘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된 거죠. 공간지능 더하기 논리수학 더하기 대인관계 조합이에요. 연봉이 오히려 2배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I 시대에는 대체되는 사람과 AI를 부리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AI를 부리는 사람이 되려면 MCQ, 기계 협업 지능을 키워야 해요.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요? 매일 GPT랑 대화하세요. 프롬프트 실험해보고 코파일럿으로 코드 짜보고 미드저니로 이미지 만들어보세요. 실전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2035년쯤 되면 AI가 창의적 작업까지 침범할 거예요. 소설 쓰고 음악 만들고 광고 기획하는 것까지요. 그럼
그때는 뭐가 남냐고요? 의미 만드는 능력만 남습니다. 실존 지능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2050년 예측도 해볼게요. 인간 지능의 70%는 AI가 대체하지만 나머지 30%의 가치는 100배 상승합니다. 타인과 연결하고 몸을 쓰고 의미를 묻는 능력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원시적인 지능이 가장 미래적인 겁니다. 교육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2030년쯤 되면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없앨 거예요. 대신 명상, 토론, 협업 프로젝트, 예술 감상을 가르칩니다. 핀란드는 이미 2023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감정 수업을 필수로 넣었어요. 기업 문화도 변합니다. 지금은 성과 중심이지만 2030년엔 관계 중심이 될 겁니다. 왜냐면 성과는 AI가 다 만들어주니까요.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서 최고 성과 내는 팀의 공통점은 심리적 안정감이었어요. 그럼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올해 안에 할 일 3가지입니다. 하나, AI 도구 하나를 마스터하세요. 매일 30분씩 써보세요. 둘, 대인관계 활동을 하나 시작하세요. 셋, 자기 성찰 습관을 만드세요. 내년엔 복수 지능 조합을 만드세요. 당신의 주 전공에 2개를 더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라면 엔지니어링 더하기 디자인 더하기 심리학 이런 식으로요. 3년 안에 이 조합을 완성하면 2030년에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 발전할 때마다 새 일자리가 생겼어요.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컴퓨터 혁명 때도 그랬죠.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새 직업들이 생길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새 직업들은 다 여러 지능의 조합을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최소 3개, 이상적으로는 5개 지능을 섞어야 해요. 그리고 그 조합 중에는 반드시 대인관계, 감정, 실존 중 하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30년 인간에게 남을 지능은 3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능력, 몸을 쓰는 능력, 의미를 묻는 능력이에요. 논리수학은 AI한테 맡기고 대신 당신은 공감하고 창조하고 질문하는 일을 하세요. 알고리즘 이후의 세계는 더 인간적일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기계가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의 가치가 올라가요. 가장 원시적인 지능이 가장 미래적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2030년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